올해는 언론에서 유독 외환, 환율 관련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며 이른바 킹달러로 불리는 미국 달러화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못지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화폐가 있는데 바로 중국 위안화입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도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 잡기. 이번 주는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위안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특파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많은 기사를 썼지만 그중 위안화 관련 기사가 꽤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갖는 영향력이 전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예상치 않게 영향력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달러에 맞서기 위한 측면도 큰데요. 중국은 단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위안화와 달러와의 경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화폐의 역사를 우선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강달러를 넘어 올해는 킹달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러와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달러와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움직이고 개인들의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투자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미국 달러와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달러화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것은 금입니다. 희소성 때문이죠. 금은 지금도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라서 자본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나 금은 부피와 무게 때문에 무역을 할 때 직접 교환하기 편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전 세계 무역이 증가하며 금을 대신해 기축통화를 차지한 것은 파운드화입니다. 당시 영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됐고 미국은 달러화를 기반으로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를 통해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변천 과정을 알려면 근본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등을 다뤄야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패권 국가로 영향력을 이어오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달러와의 힘입니다. 중국은 이게 못마땅했던 거죠.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맞설 방안을 찾다 보니 달러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자신들도 위안화 가치를 높여 글로벌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빨리 시작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죠.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에 비해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결정적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른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것입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융 전산망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과 투자가 모조리 막혔죠. 그러자 러시아는 달러화를 대신해 우방 국가인 중국의 위안화를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사용 국가가 많지 않지만 이미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스위프트에 대항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가 실제로 위안화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해 3월 1일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 위안화 기준 환율은 6.3014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를 바꾸는데 위안화가 더 적게 필요한 만큼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죠. 중국은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진 측면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결제를 할 때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세계 원유 수입량 1위 국가입니다. 사우디 원유의 26%를 수입하는 큰 손입니다. 위안화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경우 그만큼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인도 역시 원유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면서 결제통화로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의 올해 1월 통계를 보면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3.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유로화에 비해 크게 뒤지고 파운드화에 이어 4위에 그쳤지만 줄곧 4위였던 엔화를 제친 거죠. 지난 2018년만 해도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1%대에 불과했는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봐도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가 압도적 1위이고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위안화는 5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위안화는 거래 비중이 3배 정도 늘어났고 호주 달러를 6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 환율은 올 봄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이후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킹달러 영향에서 위안화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건데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겨졌던 포치, 즉 1달러당 7위안대가 깨졌습니다. 최근에는 1달러를 바꾸려면 7.2에서 7.3위안이 필요할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위안화의 환율 변동은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량이 가장 큰 나라인데다 조선, LCD 등의 업종은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대기업들은 주로 달러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갈수록 위안화 거래 비중도 커지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에 노출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약자로 CBDC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국은 일찌감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림픽 기간은 물론 지방 출장 중에 시범 서비스가 적용되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봤습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이 CBDC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실물 화폐의 기축통화를 달러화가 장악한 것처럼 디지털 화폐에선 자신들의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사용해보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화폐와 전자결제의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는 위험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 돈을 넣어뒀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망하면 그 돈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중앙은행, 즉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위험성이 제로입니다. 전자결제와 달리 수수료도 없죠. 상용화가 될 경우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와이파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하나,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면 미국 달러 패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위안화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폐는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들에게만 신뢰를 주고 다른 나라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앞서 나간다고 해도 사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중국 위안화는 물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쪼우찌엔